유각인되면 98화입니다. 제가 오늘 노래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홍크가 또 개새끼였죠? 저희 곡 이름이. 그렇죠. 개새끼. 네, 개새끼였죠? 홍크가 많이 도움을 줬고 뭐 믹스 마스터 했죠? 네,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 내용은 뭔가요? 가사 내용이요? 가사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개새끼는 저고요. 네. 호랑이는 누구예요? 제가 맞습니다. 개새끼는. 호랑이는 호랑이는 상대방이겠죠? 그냥 나중에 보세요.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가사 보고 대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써서 가사 해체쇼를 할 거예요? 왜 하면 안 돼요? 예. 쪽팔려요? 살짝. 왜 쪽팔려? 앨범 커버가 이거야? 네. MG 스타일로 했네요. 네. 요새 그 하이퍼팝 하는 친구들처럼. 난 신경 안 써 이런 거. 툭 던지기. 야. 야. 저 신경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브잖아. 요새 하이퍼팝 하는 친구들처럼. 제가 하이퍼팝 하는 친구를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요새 노래 좀 들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했네. 당신 33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 굉장히 그게 원래 딴 사진이잖아요. 딴 사진? 네. 딴 사진이 뭐예요? 이게 빠큐입니다. AI로 바꾼 거다. 아니요, 제가 AI로 하니까 자꾸 얼굴이랑 막 이런 걸 바꾸길래 제가 그림판으로 눕기 따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했다. 네. 그래서 뭔가 애매하더라고. 뭔가 이게 콧구멍을 쑤시는 건가? 영국 욕을 뜻하는 건가? 피스 사인이죠. 피스? 반대로 하면 욕이잖아요. 반대로 안 했잖아요. 반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이건 그냥- 욕이에요. 이게 피스고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자기만 안 잃었겠다 이런 거죠. 가사는 깜빡 잠든 사이 너는 종일 우울했고 나는 좋은 꿈을 꿔. 이렇게 하자고? 잠깐 한눈 팔고 올게. 너는 여기에서 착하게 기다려줄래. 눈물을 뒤집어 쓴 호랑이가 말을 거네. 슬픔을 뒤집어 강아지가 춤을 추네. 한눈을 팔고 오셨구나. 우리 여기까지 하죠. 해체쇼 하지 말고요. 그 뭐 어떤 수사가 아니었구나. 그대로 한눈을 팔고 왔다는. 써도 섞여 있죠. 근데 듣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자고. 근데 너무 읽히게 썼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 누구랑 바람 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나름 섞어 놨으니까 각자만의 감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야? 비겁한 식의 섞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바람을 폈는데 진짜. 언어적 수사로 살짝 메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네.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베이베. 진짜 명곡인데. 그 시대만 할 수 있었던 명곡이죠. 지금 안 되나? 또 와요? 또 돌아와요. 그래요? 지금은 뭐예요? 남자니까 마약 할 수도 있지 뭐. 어쭈 쎄 이런 거 하는데. 그 이제 한번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바람이 마약까지 갔다고? 아니. 그 센 게 한번 돈 거 아니냐고. 바람은 예전엔 그렇게 막 세지도 않았을까? 어쨌든 오늘 발매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음악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친한 분들이 오늘 갑자기 저한테 약간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쎄한 뭔가 느낌 있잖아요. 그냥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혼자 그냥 뭐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혹시 음악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웃으면서 장난으로. 근데 이미 다 수근거리고 있던데요? 그치. 엄청 빠르지 그런 데는.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니 앨범 커버를 지 사진 박아놓은 사람이 뭘 그걸 숨긴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구분해놓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심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그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앨범 커버를 지 얼굴을 박아놓고서 그걸 왜 감추려고.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숨기려던 관성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웅주 씨가 좀 좋아할 만한 사건이에요. 뭐죠? 지난 4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했대요. 네. 거기서 이제 이민찬님이 독주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셨는데 티켓 값이 45만 원이래요. 오. 굉장한 그 규모의 그거니까 공연이니까. 근데 독주 무대 중에 30초 정도 뭐 말소리가 남자의 말소리가 막 관객석에서 막 들렸던 거야. 그런 게 막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제지하고 뭐 누구를 잡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 났어요. 그러니까 이민찬 독주 중 관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네. 인스타그램 아랫대 이런 데에서도 피드로 올라오고. 네. 그래가지고 뭐 비극이죠. 비극이죠. 누가 핸드폰을 잘못 켰나 봐. 유튜브 소리였대. 그래가지고 30초 동안 그게 유지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 얼마짜리 영화 보다가 관크 떠도 진짜 짜증나는데. 막 와 이러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댓글을 좀 봤는데 일단 아르떼 그 피드에는 아무래도 클래식 공연이고 뭐 이제 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그 아르떼 성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 댓글에 써놓는 건 이거예요. 관크라는 말이 표준어냐? 아르떼 같은 그 매체에서 네. 관크라는 이제 합성어 이런 거 신조어 이런 거 써도 되냐? 굉장히 진지하게 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인 색출, 그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뭐 젊은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굉장히 입체적이더라고요 댓글창에서. 혐오의 어떤 줄다리기가 다 측면의 어떤 그 신조어와 뭐 이런 것들 섞여가지고 세대가 섞여서 혐오가 막 발산됐겠네요. 그죠. 최대한 내가 속해 있지 않는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인 것처럼. 나랑 안 묶인 사람 아니지? 댓글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야. 네. 막 제가 봤는데 뭐 중년 여성이었어요. 뭐 유튜브 소리라서 남자 소리라서 뭐 헷갈렸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이고 제가 봤는데 남자 아저씨였어요. 뭐 노친네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혐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 아무래도 이제 그 노인이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안 익숙하셔가지고 당황하시니까 더 그러셨겠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초대석 그 섹션이라고 적혀 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냥 어디 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냥 지루하니까 유튜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야설 보는 할아버지처럼 볼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돈 내고 봤어야 되는데. 돈 내고 봤어야죠. 돈 내고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바로 집중하죠. 45만 원이면 초마다 그게 그 돈이 날아가는 게 시뮬레이션이 될 텐데. 아무튼 그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다각화된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클래식은 왜 이렇게 빡빡한가? 물론 비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관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게 티켓 값이 올라갈수록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뮤지컬이나 뭐 이런 데에서 뽀시락거리지 말라고 한다는 둥, 패딩 소리 거슬린다고 한다는 둥.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냄새 난다고 한다는 둥. 아니.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티켓값 때문이잖아, 사실 진짜. 그렇죠. 그게 무료 공연이었거나 5,000원, 10,000원이었으면. 애기들 막 뛰어다니죠. 고깃집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기름 슬라이딩 한번 하죠. 근데 너무 그게 공감이 돼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싫죠. 입냄새 나는 도 싫을 것 같아. 그렇죠. 입냄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댓글을 보면은 일단 그 혐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열의 아홉이 뭐야? 99%가 될 것 같은데. 네. 재밌는 댓글이 몇 개 있었어요. 빨가벗겨서 예술의 전당 그 정문에 걸어놓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혐오에서 좀 돌아서 파티가 됐네요. 그죠. 웃기기 파티. 그죠. 한 바퀴 도니까 이게. 그래, 혐오가 너무 막 그렇게 꽉 찰 수가 없어. 그죠. 광크가 뭐예요? BOA, PER, PSR
ROI와 같은 유사어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산토리올 같이 전파 차단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산토리올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게 맞을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파 차단? 네. 전파 차단이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응급 그거는 주최 측의 한 라인으로만 되는 건가? 그 정도는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라인 그걸 구비를 해놨어. 벙커 안에. 뭐라 하잖아 이거. 뉴클리어 펑콜이라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던가.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뭐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재수없긴 하네요. 이거 맞아 혐오죠. 잘 몰라서 하는 혐오.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약간 뭐랄까요, 특권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특권의식은 아니죠 사실. 근데 뭐 15,000원, 11,000원 영화를 보면서 전파 차단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전화가 울릴 때?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이만큼 돈을 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야 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네. 특권의식이라기보다는 정당한 권리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 정도 세금 냈어. 내 세금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치. 만약에 티켓이 막 1,000,000원이면 그런 거 무조건 요구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죠. 바로 환불해달라 그러지. 10,000,000원이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가격 올라갈수록. 그러겠네요. 근데 클래식 공연이 다 비싼 것도 아니고 물론 그쵸. 유명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비싸진 거일 테고. 요즘에 막 연동해서 한대잖아요. 들으셨어요? 어디랑 연동을 해요? 티켓이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던데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실시간 연동. 어디랑 연동을 해? 그 사이트에서. 가격을 그러니까 경매제로 간다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 그래서 막 뭐 오아시스가 그렇게 했다가 뭐 100얼마라 그랬나?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뭐 시스템을 멈췄다 그랬나? 테일러 스위프트도 뭐 그런다 그러고. 그건 몰랐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수요와 공급 생각하면 꽤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래요?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그럼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가게 되는 거잖아. 그냥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돈 욕심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 꼭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주최 측이라든지 돈을 더 벌어도 다 팔려. 더 높여도. 그럼 그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려야지. 그래도 네. 그 규격화를 해가지고 티켓 값을 올려야지. 전체적인 티켓 값을? 경매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요? 그죠. 완전 자본주의적인 시장주의적인 마인드로다가는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 그렇게 빵 뛸 줄은 몰랐겠지. 그럼 그 경매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 원가 가격대로 팔고 소수가 될수록 한정 수량이 될수록 더 올라간다는 거야? 티켓 값이? 그게 뭐 안표랑 뭐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티켓을 언제 오픈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대기를 다 걸어놓는 거지. 그치. 뭐 예약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이제 그게 몰릴수록 더 비싸게 팔려지는 거예요. 그건 별론 것 같아. 뭐 그런 일이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가 뭐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평하냐 이러면 아니겠죠 당연히. 온라인 예매 뭐 되게 삼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근데 그래도 가격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게 어떤 그 사회가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많은 그런 것도 포용되고. 근데 이게 뭔가 선택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안 좋은 수위인 것 같다는 거죠. 내 음악은 돈 많은 사람만 들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공연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 아닐까. 그럴까? 또 모르죠. 근데 또 상용화 되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쵸. 뭐 이제 도입 한번 해본 거였다가 이제 멈춘 거니까 보완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꼭 왜 그 클래식이나 피아니스트 분들 그 칭할 때 댓글이나 뭐 이런 관객분들이 성을 떼고 말할까요? 윤찬의 이번 공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성진의 이번 공연은 어떤 감성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고 저 어렸을 때도 실제로 그 계열받네. 네. 왜 열받아? 중학교 때도 음악 선생님이 약간 젊으신 선생님이셨는데 클래식 이런 피아니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항상 그 성을 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진의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저는 약간 그게 느껴지네요. 그 영국에서 그 영국 귀족 발음 하면 포쉬 발음? 퍼시 발음 하면 그 퍼시 발음 말고 또 뭐라 그러죠? 트레인스포팅 발음. 트레이스포팅. 어. 거긴 스코틀랜드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퍼시 발음 하면 엄청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저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아 그래. 그런 감정을 성을 뗀기만 했을 뿐인데. 비슷한 감성인 것 같은데요? 상영의 오늘 공연 아주 좋았어요. 아 그래. 약간 계열받잖아요. 아 그런가? 더 사근하게 들려서 그런 건가? 성을 떼면 사근하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많이 오늘 공연 좋았다 이거랑 아니 오늘 뒤지네. 즐기대 많이 뭐 이거 해라 뭐 2,000원 꺼내서 해가지고 그래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라. 얼마나 좋아. 난 이게 맞아. 나한테 웅주 아주 맘에 들어. 아 웅주는 좀 열받긴 하네. 상영 아이 훌륭했어요. 불어같이 들려가지고 우수 좀 열받는데요? 세봉 최병. 아 저는 확실히 아닌가 봐요 그쪽이. 그러니까 살가운 거를 고급스럽다라고 착각을 하나 봐. 아 근데 너가 전라도 사람이잖아. 네. 시골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경상도 옛날에 센 척하는 사람들이 서울 아들 패고 싶다고 했다는 게 그런 느낌 아니야? 있죠. 있어요. 그냥 뭐 서울 사람들은 욕해도 안 무섭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다시 그 얘기 먼저 해보면 그게 영어권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풀네임으로 말 안 하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게 약간 거기서 그것과 붙어서 약간 사근하게 하는 게 그게 약간 좀 상류층의 말 같아서 싫은가 내가 지금? 고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무한말이나 더 나아가서 조선 뭐 이렇게 갔으면은 다 그냥 이름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아명으로 말하거나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뭐 한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전쟁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성 떼고 말하고 이랬을걸? 다? 아니면 어디 가 김가 뭐 이런 김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근데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지 보통. 아 그래요? 그지. 그 고전 소설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매체나 뭐 이런 뉴스 같은 데에서 뭐 되게 앵커가 나와가지고 성진의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 뭐 조성진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규격화되게 말하잖아. 그렇죠. 포멀하게 말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사람을 말할 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뉴스 같은 매체라든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건 미디어니까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있으면 조성진 씨라고 하든지 조성진 님이라고 하든지 조성진 피아니스트라고 하든지 근데 성진의 이렇게 하면 난 사실 친구 아니잖아. 사실 우리 성대고 부를 사이 아니잖아. 그럼 성진님은 어때? 난 그건 좀 윤찬님의 공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난 부드럽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 포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네. 그럼 사근하다기보다는 존댓말이랑 반말 문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님을 계속 붙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성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돈 냈어. 나 소비자야. 이런 느낌이 좀 너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이런 뉘앙스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님 이런 걸 많이 쓰잖아. 좀 남발한 경향도 있어. 그렇죠. 선배님이나 뭐 선배님이라던가 뭐 배 뒤에 붙으면 안 되잖아 원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 있는 거야 이게.
기본값이 맞아. 존중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서기서 살짝만 낮춰서 님을 하나 빼버리니까 성진의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존댓말 씀에도 불구하고 낮잡아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보통 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요. 약간 할머니 스승님이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제자한테. 맞네. 근데 목소리 연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성진의 공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스승님이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 프랑스 미국물 먹은. 아, 그런가? 그게 싫구나 지금. 에듀케이트 돼 있는 게 싫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에듀케이트 됐다면 옛날에 막 굉장히 돈이 많았을 거고 어디 뭐 짤스부르크 이런 데에서 15년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치. 성진 이 한마디로 두 연상이 글자로, 돼버리니까. 되니까. 제가 우리 저번 지난 술자리에서 말했지만 김창렬님의 전시에서 제가 괜한 심술이 났던 것처럼 왜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쟁을 겪으시고 너무 이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잖아요. 서울대 가시고 그 시절에 서울대 가시고 뉴욕에 가서 후원 받으면서 미술 생활하시고 작가 생활하시고 뭐 프랑스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 엘리트가 아니면 힘든 거잖아요. 페이트인가? 엘리트 미술을 보는 거 같아서 약간 괜한 심술이랄까. 그 시절에는 엘리트 미술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존재가 없었겠죠. 네. 그럼 웅주 씨가 말하는 엘리트 예술이 아닌 예술은 뭐가 있나요? 인디 음악. 인디 바닥. 인디 바닥. 근데 웅주 씨 주변 사람만 봐도 인디 바닥에 금수저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위에 누가 있어요? 금수저가? 김박재재 있잖아요. 제 주위 아니잖아요, 이제. 금수저 여기 있죠. 전상영 씨도 있고. 저요? 네. 제 금수저로 보이세요? 서울에서 살면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면 다 금수저예요, 저한테.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있구나. 그런 걸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구나, 네가. 이거 장난이고. 근데 이런 게 있대요. 프랑스랑 한국 차이가 뭐냐면 프랑스나 그쪽은 확실히 더 그 부르주아나 뭐 이런 그게 더 강하잖아요. 그 계층 문화 아직까지도 있잖아. 네네. 뭐 지금 혁명 이후에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계층마다 어릴 때 소비하는 예술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래식이나 이런 거 비싸잖아. 네. 거기서도 비싸니까. 네. 걔네들은 클래식이나 이런 걸 접했던 애들은 부르주아 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뭐 이제 좀 빈민가나 뭐 이제 박미유나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뭐 힙합도 있고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어떤 계급에 따라서 소비하는 문화가 다 다르대.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구가 거의 비슷한 비슷한 예술을 소비해. 다 케이팝 듣고 다 비슷한 수준의 클래식을 듣고. 그래요? 아니 비슷한 수준의 클래식을 소비한다고? 아니 뭐 공교육에 나오는 뭐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하는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은 물론 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케이팝 듣고 다 하잖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예고에서 하는 예술들 있잖아요. 뭐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아니면 발레 아니면 그냥 순수미술이라든지 뭐 그런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다 소비하진 않잖아요. 현대무용이나 뭐 이런 걸 소비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부자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라고까지 저도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계급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현대무용은 그 해와 무대에만 가봐도 그 인디펜던트 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발레라든지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잖아요. 미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국회의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말고 그냥 그 소규모 중규모의 갤러리들에서 작품을 사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니잖아요. 사는 거랑 다르죠. 사야만 그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사야 더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층 자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웅주 씨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나 그 흑수저 출신 어떤 셀프메이드 하는 사람으로 아니.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도 최근에 이제 그걸 보긴 했는데 그 최근에 이동진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뭐 취향의 계급화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었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네. 취향이라는 것도 사실 계급화 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 성공해서 부를 이루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도 어렸을 때 맛있었던 국밥을 계속 찾는 사람이 되고 그 제국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뭐 예를 재벌 2세 3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추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도 되게 계급화되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되고 프랑스처럼 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거대한 부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제가 나학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방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예술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서울에 막 자주 오지 않거나 정말 안 온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소비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취향도. 아 그렇죠. 뭐 세밀하게 말해보자면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서울 사람에 비하면 뭐 지방 사람들은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런 게. 뭐 그런 부분이 프랑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긴 한데 부의 정도로 따지면 서울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생각을 해야죠.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끼어 사는 거고 돈 많은 쪽으로 가보면 오히려 천안이나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대구나 뭐 이런.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비율을 데이트를 말하는 거지. 해보면 안 되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서버반이 왜 생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게 있고 아까 그 프랑스는 또 그게 있대. 어렸을 때 식재료에 대한 체험을 시키게 만든대. 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가 어떻게 자라고 그걸 자기가 수확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게 학습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미식을 즐길 때 데이터베이스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아 때 그런 경험을 못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취향이 그들과 좀 다른 식의 어떤 미식의 접근도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인 부분이 참 있습니다. 미식에 관해서. 어렸을 때 가지 무침 안 먹이고 가지 맛있는 요리 먹였으면 급식에서 나왔으면 폭력이죠, 폭력.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지 혐오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본인도 약간 좀 그런 편이시고 예.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왜 뒤풀이 절일 때 왜 먹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처럼 토하는 거 보려고 먹였어요? 아니 맛있었잖아요. 존나 맛없었어요.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진심으로.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안 먹였어요. 네가 했어. 김태현 씨가 먹였지. 네가 그거 먼저. 야 상영이 같이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으면은 그 재미없는 사람 될까봐 억지로 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해봤네요. 너무 혐오하지 맙시다. 그 응주 씨가 자꾸 그런 포지셔닝 트레인스포팅 스코트 에든버러 사람처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못나 보이죠 그렇게. 아니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종종 심술이 날 때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경구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막 서울 서울 깍쟁이 말투다. 서울 깍쟁이. 쟤는 서울 깍쟁이다.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경구 형은 또 바이링구얼이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저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경구 형은 전라도만 안 써. 아니 그 가끔 나와. 그 경구 형이 뭐야 봄준이 형이랑 있을 때. 그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 난 순혈. 그러니까 나 어디 출신이고 자꾸 나 돈 없고 이거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전 전라도 순혈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말 쓰는 그런 사람이 다르죠.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까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네. 옛날에 그 베컴 부인 누구죠? 무슨 베컴일 거 아니야? 빅토리아 베컴? 빅토리아 베컴이잖아. 그 사람 뭐 인터뷰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베컴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 그 똑바로 말하라고. 너 그 등하교 할 때 뭐 타고 다녔냐? 맞아 그 인터뷰 영상 있죠. 80년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는. 근데 또 다르긴 하대 그게. 노동자 계급인데 돈이 많은 거랑 또 다르대. 맞아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확실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계급화로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본주의화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음. 그걸로 이제 계급을 좀 나와서 나오는 병폐 같은 것도 있죠. 대한민국에. 그러네. 우리나라 자본 말고는 계급이라고 느껴질 게 딱히 없네요. 그죠? 이게 유지가 됐다면 음. 계속 그 뭔가 그 전쟁도 좀 적었고 뭐 이렇게 유지가 됐다면은 있었을 텐데. 일제감정기도 없었고 이랬다면은 좀 더 뭔가 있었을 텐데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다. 세대 얘기가 어떻게 잠깐 뭐 나왔는데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어떤 세대가 섞이는 걸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에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창가 옆으로 지나가는 차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댔다 어떡하지? 불쌍하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연기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차주는 진짜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막 119 전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들 어떡하지? 아, 안 됐다 이러고 보고만 있었는데 엔진에 불이 팍 붙죠. 뻥 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이제 검은 연기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맞지. 그때부터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음. 막 소화기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막 소화기 한 10대 개로 막 했어요. 안 돼. 안 되지. 불 안 꺼져. 그래서 불 나고 진짜 불과 한 10분 만에 막 엔진 다 녹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연료통까지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펑 터지죠. 그때 이제 그 119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차가 한 4-5대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왔어요. 제 앞에서 딱 내린 소방관이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근데 약간 그냥 이거 제 감상이라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약간 얼빵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얼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긴급한 상황에 경험이 많이 없다면. 신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방관의 이미지가 아니네? 이 생각이 순간 딱 들었어요. 약간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게. 근데 뒤에서 노장들이 딱 출발을 하는데 아 멋있대. 그쵸. 정말 그 못해도 한 50대 돼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부대원 이끌듯이 딱 가면서 진짜 멋있더라고. 딱 마스크 딱 하면서 뛰어가면서 딱 하시는데 그치. 그 호스도 차에서 뽑기도 하고 그 옆에 뭐죠? 소화전. 소화전에서 연결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소화전을 여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연결해서? 그 미국 드라마에서나 봤죠. 소화전 터트려가지고 애들끼리 놀고 뭐 이런 거나 봤죠. 그 소화전 앞에 있는 땅에 조그만 맨홀 같은 게 있어요. 걔를 망치로 좀 때려. 아 맞아. 꽝 때려가지고 걔가 너무 딱딱히 굳어 있으니까 걔가 이제 열릴 수 있게. 그래서 망치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열리면 바로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딱 일사불란한 게 정말 멋있더라고.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앳돼 보이는 정말 어려 보이는 20대 초중반의 여자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도 정말 딱 맡은 바 임무를 딱 하시고. 근데 제가 보면서 사실 그런 선입견도 좀 있었단 말이죠. 였다. 이런 엄청 급박하고 물리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간 나서지 않는다. 전선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어린 그 신입들이? 어린 뭐 여성 소방관이라든지 예.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계단에서 안내만 한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말이 좀 많았죠. 뭐 여경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맡은 바 딱딱딱 하고 되게 딱 조화롭게 딱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파이어파이터들의 한 40명이 그 고군분투를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죠. 멋지네요. 그 노장들의 그 출발할 때 그 표정이 제가 간지가 뒤졌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 멋진 거죠. 그 차주가 너무 50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은 일 하시면은 좀 빨리 하시는. 그런 세대가 섞이는 걸 봤습니다. 그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혐오는 인터넷에만 있고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진짜 차주 그러네. 그 차 엔진이 진짜 다 녹았어요. 어떻게 됐지 그게? 결국엔 전기차가 맞나요? 전기차는 그냥 빵 터져버린다며. 그래? 제가 아예 그걸 몰라요. 전기차는 사야 불 붙으면 끌 수가 없대요. 아 그래? 배터리 그게 불이 한 번 붙으면 안 꺼진대요. 잘. 그래. 그래서 핸드폰 그 발열돼서 터지고 막 이런 것도 불 크게 나고 이런 건가? 그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러겠네요.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핸드폰이 한 한 1000배 되지 않을까? 1000배? 2000배 커진 걸 테니까. 근데 계속 나는 그 차주에 계속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처음에 나 연기를 봤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화기를 들고 갔다면 달랐을까? 그래서 타이밍이 좀 더 빨랐다면 괜찮지 그러네, 않았을까? 그러네. 빨리 갔었으면 됐을 것 같네. 근데 그냥 날이 추워서 연기 나는 건가? 문제가 생겨서? 아지랑이-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지랑이 폈나? 근데 그게 아니었었죠. 노곤하니 좋다. 이렇게 뻥! 진짜 그 무거운 일입니다. 아, 불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불조심. 아, 저는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다 그러셨죠? 재밌었던 부분은 부산 항상 가면 느끼는 건데 택시를 타고 다니잖아. 택시 기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 도로나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그리고 부산 안에서 어떤 그 뭐 어디는 개간을 해가지고 그걸 좀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뭐 공간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여기는 원래 어떤 데였고 그런 거요. 근데 굉장히 그 박사시지 그분들한테는 역사를 다 읊어주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 재밌었던 거는 번호판 이렇게 네 자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짝수로 만들어야 좋은 번호래. 그래 사고가 안 난대. 사고가 안 난다? 네. 그게 홀수가 된다? 그럼 바로 가버린대. 바로 가버려? 바로 가버린대. 근데 그런 거 어렸을 때 안 했어요? 어떤 거? 그냥 숫자 같은 거 보면 혼자 숫자 더하고 곱해서 막 10으로 만든다거나 짝수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옛날에 UN이라는 그룹에 천재 그 멤버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요? 그분이 항상 그거 하신다고. 안 했어요? 네? 안 해요? 저는 그거 했죠. 총 쏘기 뒤에서 피오 피오 피용 피용. 저는 항상 했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좀 숫자 강박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이거 뭔가 이미지 메이킹에 이거 한 스푼을 더 넣나. 웅주 씨 10년 알면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거 또 이 새끼가 또 지랄하네.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항상 그 웅주 씨 이런 식으로 지입으로 자기 설명해가지고 이상한 캐릭터 만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또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식이라면 네. 지금 그만두십시오. 진짜 나중에 부끄러질 수 있습니다. 저 이거 그냥 정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건데 그래.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어렸을 때 약간 결벽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강박 같은 강박증. 결벽이랑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량 같은 거, TV 같은 거 볼 때 내가 싫어하는 숫자들이 나오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걸 무조건 했어야 됐고 그래서 막 수도 어떻게 그 번호판 같은 것도 무조건 더하고 빼고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보통 그 땡을 만들거나 땡? 어. 그 끝자리가 땡? 그 섰다의 땡? 땡을 만들거나 그 땡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모르니까 같은 숫자의 반복인 거죠. 11233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짝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짝수고요. 그 홀수여도 5의 배수는 또 괜찮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정 안 되면 모르쓰고. 어렸을 때 13을 넘어가는 그 뭐라고 소수라고 하나요? 네, 소수.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랑 1로밖에 안 나눠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힐베르트 영역의 그 뭐 그런 거죠. 9부터도 싫었던 것 같아. 네. 7은 럭키 세븐이라 괜찮아. 근데 3은 안 돼. 3은 안 돼. 5는 5의 배수라 괜찮아. 어렸을 때 좀 그게 있었어. 아무튼 그런 게 있대. 부산의 택시 기사님들은 항상 그거 하시나 봐요. 웅주 씨 하시는 것처럼. 안 돼. 그게 꽤 재밌어요.
운전 집중하세요. 아 이제 지금은 못하죠. 저 이제 운전 안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 TV 그게 너무 싫었는데 어렸을 때 뭐 3에 걸리고 이렇게. 음량이 오해 내가 걸리- 싫은 걸로 숫자가 돼 있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2를 좋아했어요. 숫자 2를. 왜죠? 난 2에 뭐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했어. 음. 제 생일이 2월 22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6, 7살 때 유치원 같은 데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 100m, 50m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한 네. 4-5명이서 2등을 하고 난 2등에서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빌런의 시작이죠. 너 2등? 너 2등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뭐한 12등 할 것 같으면 22등 해버려. 아 20가 더 좋지. 그래서 지금 문홍주 씨 차트가 2222등이라고 오 좋은데요? 2억 2220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죠. 아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더 해보자면은 이게 수로 계산하는 애들 이게 기본이잖아요 원래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서. 네. 근데 그 쉐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그래서 한자가 좀 이쁘잖아요 숫자들이. 그래서 한자 숫자를 좀 좋아했고. 확실히 그때부터 어떤 시각적인 게 더 있었구나. 아니죠. 수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제가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네.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아, 네네. 수학 못해서 1년 더 다닌 겁니다. 아 산수 못해서. 정확히 말하면 구구단을 못 외워서죠. 그때는 구구단 외웠어야 됐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안 가르쳤어요. 미술고등학교라서. 아예 안 가르쳐요? 있었나? 내가 안 아니, 했나? 안 가르칠 리가 있나? 확실한 건 고3 때는 안 했어요. 수업이 없어 아예. 수업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야, 같아요. 우리나라 공교가 아주 시창이었네요. 예체능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 안 돼. 기본 교육이라는 게. 근데 제 생각인데 그딴 식으로 가르칠 거면 안 가르쳐도 돼. 진짜로 재미없게 가르칠 거면 안 가르쳐도 돼. 그때 얘기죠. 그죠? 잘 몰라요. 그 단순 삼수도 잘 못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것도 가지무침처럼 뭔가 PTSD일 수도 있다. 야. 저는 그냥 수는 좀 셌어요. 응. 그냥 기본적으로. 빨랐다. 어렸을 때부터. 암산이 빨랐다. 암산이 좀 빨랐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그 셈이 좀 느리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상록이랑 그 셋이서 술 먹다가 네. 제가 계산할 그게 있어가지고 좀 계산을 좀 느리게 암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 생각인데 그 되게 느리지도 않았어. 아, 뭔 말인지 알 것 한 같아. 5초 느렸는데 그리고 문흥수가 아이 터터터 하니까 이거잖아. 아이 또 수학 진짜 존나 못해가지고 이런 하는 거야. 검사해보니까 내가 맞아. 아니야. 우리가, 나 그때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서로 계산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형은, 뭐 하나 빼먹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엠빵을 하려고 그랬는데, 형은, 너 이거, 제가 뭐 늦게 왔었어요. 아 그치. 그래서 넌 이거 빼고 계산해줄게였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계산이 달랐던 거고. 아 그죠. 근데 이제 옆에 상록이도 이제 웅주 씨한테 동조하는 바람에 아 진짜 계산 못한다 이래죠. 아 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아니, 서로 배려를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네 돈 적게 내게 해주려고 내가 맞아, 계산을 맞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야이씨 뭐 계산 드럽게 느리네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옛날 그 생각 나가지고 그 유치원 때 생각 나가지고 내가 또 뭘 못하고 있었나 하고 있었죠. 너무 화나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미쳤나? 검산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했잖아요. 그죠?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아 몰랐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배려를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좀 있었다. 따뜻한 얘기입니다. 아 그죠. 사실. 서로 양보를 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빠뜨롱 아저씨 있잖아요. 빠뜨롱 아저씨. 빠뚱 아저씨가 누구요? 그 프랑스 알려주시는 네. 그 정인정 선생님인가? 약간 좀 벗겨지신?
홀라당 벗겨지는 아, 네. 약간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분은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 프랑스 그 레오 까락스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광인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너 그렇게 그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막 모자를 자주 쓴다거나 하실 법도 한데 아, 그지. 전혀 거리낌 없으시지. 아, 그게 너무 멋있어. 그 너무 잘 어울려. 그 두상이랑 그 빈 그거랑 처음 봤어. 그걸. 아무튼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 외국에서 이제 특히 프랑스겠죠. 뭐 이런 데서 계산할 때 우리는 잔돈 받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럼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잘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 잘못 줬어요라고 하면 뭐 네가 가져간 거고 네가 주머니에서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아냐. 그치. 의식으로 나온대. 그치. 근데 제가 그런 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처음 거기 갔을 때부터 그 잔돈 사기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빨리 받고 옆에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런 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 그게 왜 그랬겠어요? 느리니까. 아, 빨리 하면 됐다. 그러니까 형 스스로도 내가 느린 걸 아니까 옆으로 가서 하고 있는 거야. 형도 모르게. 아니 그러지 않나? 근데 너는 셈이 빠르니까 한국에서도 바로 그냥 바로 해버린다. 그렇지. 야, 그 오차 없고. 아, 5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느려서 그랬나 보다 내가. 다시 생각해볼까 그러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도 정인혜 선생님 말로는 그 시간도 당신의 시간이다. 하면 된다. 그지. 어차피 유럽인들도 느리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써도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 전 잔돈 사기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럽 간 적이 있어요? 없죠. 유럽에서 호되게 당할 준비 한번 하십시오. 그래요? 이거 네가 안 당해 보니까 형이 느려서 그런 거야 이런 말 하지. 근데 막 일본이나 다른 데서도 막 당했다 그러지 않았어? 일본 안 당했어요. 아시아 쪽은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다 유럽이에요. 자, 그러면 네. 안 가봤기 때문에 유럽은 달라요. 인정하겠습니다. 유럽은 모든 게 싸움이에요. 그 괜히 아시아권, 동아시아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중용을 지키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과 악의 구조잖아요. 투쟁과 뭐 이런 것들이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권리와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머리 싸움 하고. 중동은 또 다르다며. 중동 안 가봐서 모르겠네. 중동은 깎는 것과 안 깎는 건 서로의 능력이래요. 그죠. 근데 그거는 동남아 가도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등쳐먹었다는 느낌이 아예 아니래요. 그래서 진짜 먹었다. 근데 약간 누가 그렇게 동남아는 생각해? 좀 눈탱이 치는 그런 느낌 좀 있잖아. 그래?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높게 말하는 거래. 그게 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대. 나쁜 짓이 아니니까요. 그래요? 사실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런가? 내가 너무 정찰제에 익숙해져 있나? 그죠. 흥정이 가능한 곳이라면 뭐 높게 부르는 게 나쁜 건가? 그냥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 이게 정찰제에 익숙해진 사람 입장으로서. 아니면 뭐 이게 타국을 간다고 치면은 나 지금 외국인이라 지금 눈탱이 치나?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면서 좀 기분이 나빠질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남아에서 한국인 관광객한테 막 더 비싸게 부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니까 시세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10만 원으로 불렀다가 만약에 2천 원으로 깎아지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웅주 씨는 동묘 가서도 그렇게 높게 부르면 싫어요? 가격을 높게 불러? 굉장히 많죠. 그런 할아버지들. 네네. 싫죠. 200배 높여서 부르죠. 싫죠. 난 그냥 필요하다 이런 거고 싫고 막 이게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나쁜 거다. 나쁜 거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죠. 진짜 해도 너무하네. 에이 씨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동묘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파시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국인이라서 등쳐먹나? 이런 거랑 똑같아. 넌 이
물건에 대한 가치 모르지? 그러니까 높게 부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음. 그럼 나도 그렇게 대응하지. 나도 똑같이 대응하죠. 내가 이거 알아 이게 아니고 이거 뭔데 이거 2만 원이에요 이거. 3,000원 주세요 이렇게. 아 그렇게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하죠. 아 그래요? 아 이거 2만 원이면 안 사죠 이렇게. 저는 흥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안 하긴 하죠. 할 그게 없긴 하지. 막 어렸을 때 막 광장시장 가는 거 좋아했는데 그때도 저는 거의 흥정을 못했어요. 근데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서. 술에 약한데요? 사람이 약한 거. 술을 간직하는 걸 잘 못하는데. 맞아요. 이게 싫은 것 같아요. 여행 가서 흥정할 때가 재밌을 때가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템플릿이 되는 게 싫어. 그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나의 전략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판매원으로밖에 안 느껴져. 근데 원래 그냥 흥정할 때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템플릿화 되면서 좀 짜쳐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난주인가? 그 어떤 외국인이 꽃을 사는데 그냥 정찰제인 가게에서 계속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마 나중에 제가 듣기로 방글라데시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계속 깎아달라고 하더니 결국 깎더라고. 그래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되는구나. 그렇지. 그것도 사장님이 임의로 만들어놓은 그거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나름 좀 임팩트했어요. 그 과정이. 제가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명이 와서 가격을 물어보더니 막 자기 뭐 어디에서 왔고 막 뭐 하는 사람인데 좀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래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따가 보스 데리고 오겠다. 그때 살게 하고 이제 데리고 오더니 이제 보스가 나서서 보스가 나서 딱 디스카운트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살 테니까 좀 해줘.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친 한국인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흥정이 왜 없어졌을까요? 흥정 굉장히 많았을 텐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뭐 시장 그러니까 항상 있었잖아. 네. 왜 없어졌을까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싫은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너무 개인화돼서. 그래서 흥정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어쩌다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하는 나라가 됐을까? 너무 개인화된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서로한테 엄격해지는 게 좀 기본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택시 얘기부터 여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 거는 이유가 그냥 뭐 본인 심심해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사카나 이런 데 사람들 유쾌한 이유가 거기에 되게 상인의 나라예요. 도시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 잘한다. 그런 DNA가 있다 이런 거잖아. 근데 부산도 뭐 비슷한 그런 거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업의 일환일 수 있다.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또 느꼈던 게 SRT 타고 바로 서울에 내려서 택시 타니까 인사도 안 받아. 침묵.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좀 약간 좀 거시기하긴 해. 그래. 대답 정도 해줘도 되잖아.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더 필요하다. 너무 많았을 때 대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여서 너무 냉소적인 사회가 된 것 아닐까. 다시 이러다가 또 사회가 조정이 되겠죠. 그죠. 키오스크 다 부시고 사람과 사람대로 와퍼 2개 살 테니까 할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깎아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이제 어플 깔아가지고 쿠폰을 반내 만에 킹 오더를 한 해 만에 킹 오더가 뭔데? 버거킹에서 내가 킹이야. 손님이 킹이지. 니네 킹 데리고 와. 킹 vs 킹하게. 아무튼 이런 따뜻한 사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가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안녕. 안녕.